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 대학별 심층 분석, 이번 시간은 이제 9번째 시간으로 경희대학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9개의 대학을 정리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의대를 결정하든 어떤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한 대학에 사실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거든요. 수시의 원서를 쓰든 정시의 원서를 쓰든 그냥 6개 대학이나 3개 대학을 그냥 일관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쭉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한 대학을 조금 더 깊이 있고 면밀하게 들여보도록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보내드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고 같이 분석해 보고, 물론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다른 해석을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게 되어질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경희대학교는 분석이 사실 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분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학교들은 성균관대나 한양대 같은 학교들, 다시 말하면 전형이 단일 전형밖에 없고 해마다 입시 변화가 거의 없고 또는 수능 체제가 없고 입시에 이렇게 분석할 만한 이유나 거리들이 별로 없는 경우들은 사실은 그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붙는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이 어렵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참 평가가 어려운 학교인데, 경희대도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분석이 어려운 학교예요. 하지만 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양대나 경희대가 그랬었던 것처럼 평가할 게 없거나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 분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또 내용을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쓸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55명을 선발하고 논술 54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하는데 전체적인 입시 변화는 없는데 특히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죠. 21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55명의 정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원 자격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제한 조건이 없고요. 전형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1단계에서 좀 전에 3배수의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었죠.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왜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었을까?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바로 이유는 경희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뭘 본다? 결국은 수능체제를 고려하고 있다. 수능체제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능체제를 적용을 시키는데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 정도 늘렸다. 그러니까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리는 게 아니라 3배수, 4배수 정도로 늘렸다는 얘기는 대학에서는 수능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일정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적어도 4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충족 비율이 좀 높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배수를 5배수가 아닌 4배수 정도의 배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면접일자는 12월 5일이 면접일인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면접일자가 서로 겹치는 학교들이 많죠. 특히 12월 4일 같은 경우는 면접일자가 많이 겹치는 학교들이 많은데 12월 5일 날은 경희대학교 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경희대학교는 사실상 모든 수험생들이, 모든 원서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사랑하는 대학이 경희대학교예요. 누구나 한 번쯤 원서를 쓰고 싶고 누구나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교가 경희대거든요. 또 누구나 가던 길에서 한 번쯤 거쳐가는 데가 경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희대학교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서 지원에 수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원서 쓸 수 있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경쟁률이 몰리게 되고,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사이의 점수의 간격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발생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가
매우 어려운 학교다 이거예요. 쉬워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학교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반드시 틈이 있기 마련인데 경희대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틈이 있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배수를 4배수로 뒀고요. 면접은 출제 문항, 다시 말해서 지원 동기나 가치관의 인성 등의 공통 문항 및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 개인 면접으로 면접관 2인의 18분 정도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시간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희대학교가 2020, 21, 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입시의 변화의 한 변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에서 22로 가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졌다. 거기에 따라서 배수를 4배수로 늘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면접 시간이 30분, 25분, 그리고 18분으로 면접 시간이 줄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라고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기 다 드러나죠. 첫 번째는 모집인원 55명이야. 모집인원 55명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최대의 모집인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집인원이 크고 그리고 충원율이 85%의 충원율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최초 합격자, 추가 합격까지 따지면 거의 100명 정도로 선발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인원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별로 높지 않다는 점, 이 점도 커다란 메리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한다는 점, 그리고 면접 일자가 12월 5일인데 12월 5일 면접 일자에 겹치는 학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면접 일자가 겹치기 때문에 원서를 못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고 면접 일자가 겹치는 학교도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원서를 쓰기가 매우 수월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변화를 2020, 21, 22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2020년도에 22년도에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면서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4배로 늘었다는 점, 이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면접 시간이 2020년도에는 30분, 2021년도에 25분, 2022년도에 면접 시간이 18분 내로 면접 시간이 줄었어요. 면접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 다시 말하면 학생수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1차 면접과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면접이라고 하죠. 경희대학교는 상황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황면접의 비중이 인성이나 서류평가의 면접보다 비중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면접이 진행하는 방식도 동일하고 차이점은 면접 시간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경희대는 사실상 입시의 변화가 크지 않다. 가장 큰 핵심은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를 적용시키고 있다. 근데 대학에서 그것을 4배수로 두고 있다. 라는 것은 결국은 1단계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대학이 요구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2020년, 21년도에 모집 인원이 55명,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36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매우 많다. 두 번째는 경쟁률이 17.1, 그 다음에 20.73대 1.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더 올랐죠. 자, 그리고 충원율은 2019년, 2020년, 2021년도를 보면 89.1%, 83.6%, 85.5%로 충원율은 2021학년도에 2019년도보다는 다소 감소가 되어졌지만 충원율이 대략적으로 80에서 90% 정도의 충원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 평균 성적은 2019년도에는 1.70,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80, 2021학년도는 1.40, 교과 성적이 낮아졌죠. 이 교과 성적은 합격생의 평균점을 보게 되는데, 모든 대학의 입시의 변화에서의 가장 큰 핵심, 입시의 변화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반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수정기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완전히 학생부가 내용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학생부의 문항이 감소되고 글자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중요성을 갖게 되어지는 건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리고 수시의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이 늘어난다든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대학 입시가 전반적으로는 내신 성적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교과 반영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고, 경희대학교의 2020, 2021, 2019년도 입시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경희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대학도 교과의 반영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건 경희대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의 수시전형의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내용이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내신 성적의 강점에 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대학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좀 더 높은 대학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질 거고, 반대로 교과 성적이 약하신 분들, 예전에는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활동 역량이나 고등학교의 이름만으로 대학을 갔었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를 떠나서 요즘의 입시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보면 모집 인원이 경희대보다 작다 하더라도 충원 인원 한양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한양대학교가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경희대학교의 충원율이 낮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경희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한양대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경희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한양대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에 이동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1.7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보통 보면 1.68이나 1.40 정도 되어지는데, 다빈치 전형에 요번에 50% 평균 점수는 1.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전형에 50% 평균은 2.3 정도 되어지고, 요거 70% 정도 기준으로 갖게 되어지면 두 대학의 평균 점수는 비슷합니다. 자, 여기다 우리가 적어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모든 수험생이 사랑하는 경희대학교예요. 왜 모든 수험생이 경희대학교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경희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가 않아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과탐 하나 정도의 수능 최저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과탐 2를 고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 않다. 이 점 맞죠? 두 번째는 교과 우수자, 일반계 고등학교의 출신자와 활동 우수자인 자사고 선발의 선발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55명 정도 되어지면 매우 큰 거죠. 거기에다가 85%의 충원되려면 약 100명 정도를 뽑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55명의 정원 안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의 선발 비율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1단계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대략적으로 1.35에서 1.4 정도의 성적대, 그리고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1점대에서 2점대 초반 정도, 2.0 정도까지의 성적대들이 합격되어지는 걸 봤어요.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범위를 좀 더 벗어나죠. 한 1.78 정도에서 2점대 중반까지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다. 결국은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자사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교과 성적은 부족하지만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세 번째는 모집 인원이 55명이고 충원 인원이 85.5%, 거의 100명 정도를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도 2021학년도의 평균 성적이 1.70이에요. 2021학년도의 평균 성적이 1.40이에요. 평균이 1.40이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대부분 3점대 초반까지 벌어져요. 최초 합격자는 1.1에서부터. 점수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도 나는 내신 성적이 2.2야. 경희대를 봤더니 3.3 정도가 최종 합격자의 성적이야. 나도 지원할 수 있겠는데?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최상위 대학과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에요. 그렇죠? 경희대학교는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의과대학의 레벨을 5개 정도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정도 레벨에 들어가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목표 대학이 되는 거고,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거나 수능 체제에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안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많은 모집 인원을 우리가 특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 있는 구간이죠. 아래에서도 위로 쓰고 위에서도 아래로 몰릴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를 덧붙이면 12월 5일에 면접 일자를 쉽게 하는 학교가 12월 5일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경희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면접 일자도 안 겹쳐. 그렇죠? 그리고 경희대의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수시 이원을 보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3명인데 2020년도에도 33명, 2021학년도에도 34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0명이라는 거예요. 0명. 결국 뭐냐면 성적이 좋든 나쁘든 수시에서 선발하기로 했었던 정원의 55명, 거기에다가 충원 인원까지 80%를 거의 100명 정도를 다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합격생들 사이에 성적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대학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성적이 좀 낮게 원서를 썼어. 하지만 여러 가지 막 돌다가 기회가 와가지고 전년도에는 한 1.3 정도의 내신 성적에 합격했는데 나는 1.5로 혹시 합격하지 않을까? 다른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붙지 않을까?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잘 보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원서를 쓰는데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일정 성적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수시에서 정시를 2월에서 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원의 매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경희대는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100%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성적에서도 붙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7가지 이유가 결국은 경희대학교는 모든 수험생이 사랑하는 경희대 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을 통해서 내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험성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뭔가 기피해야 되고, 원서 지원을 뭔가 주저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어렵다는 인식이나 합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되어져야만 실제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거야. 고려대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그 다음에 과탐을 2개를 반영해 라고 하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매우 주저하거든요. 또 어떤 학교들처럼 전년도에 발표한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1.15 정도 되는 거야. 그 전년도에는 1.40이었는데 2021학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1.15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신 성적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쉽게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원서를 지원하게 될 때 뭔가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원서를 지원하게 될 때 뭔가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원서를 쓰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는 7가지 이유.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지 않다.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사고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질 수 있다. 모집 인원과 충원 인원을 합치게 되어지면 약 100명 정도를 선발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범위가 평균 점수가 1.40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점수는 3점대 초반까지 벌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최상위 대학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의 중간 지점으로 아래에서도 위를 쓰고 위에서도 아래를 쓰는 중간 지점에 놓여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면접 일자가 중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면접 일자 관계없이. 더군다나 면접 일자가 수능 이후에 보니까 더 걱정은 없죠. 그리고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얘기했고 7번째로 가면 수시 이월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100% 선발한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경희대학교 원서 지원이 가장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러니까 경희대가 훨씬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가장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서울대나 연세대보다도 경희대학교가 가장 어려운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에 원서를 쓰는데 필수적인 전략,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한 원서 지원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원서를 쓸 때, 자, 여기다가 원서를 쓰니까 경희대 한번 써볼까? 여기다 원서를 쓰니까 마땅히 쓸데없으니까 경희대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니까 경희대 한번 써볼까? 라는 식의, 다시 말하면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남은 카드 하나를 그냥 한번 써보자. 원래 가고 싶은 대학이니까 한번 써보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보자 라는 식의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경희대가 정말 어려운 학교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죠.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다가 아니죠. 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게 수시에 활용이 되어진 목적은 뭐냐면, 수능이라는 걸 그대로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반영하다 보니까 입시가 과열이 되더라. 그러니까 수능을 등급화시켜서 적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과열 현상을 막자라고 해서 수시에서 등급을 적용을 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평가원에서 대학으로 성적표가 가게 되었을 때 등급만 표기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100분의 점수와 표준 점수가 다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대학에서는 학생의 합격 성적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충족? 이거보다 만약에 수능을 고득점을 맞게 되어진다면 내신 성적이 다소 좋지 않거나 아니면 비교과가 다시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능을 고득점을 맞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학생이 실제 수시에서 의대를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걱정을 너무 했어요.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왜? 실제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수능에서 딱 3문제를 틀려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정도의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방의 의대에다 학종으로 원서를 쓴 거예요. 내신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능 시험을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혹시 붙지 않을까, 붙으면 결국 그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그 대학에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 지원을 통해서 서울권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실패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다소 안 좋거나 비교과가 안 좋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 충족 또 수능의 고득점이 결국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결국은 경희대학교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가 경희대학교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 7번째 이유를 생각해보면, 7가지의 이유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서를 쓰고 모든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경희대학교의 입시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서류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입시의 전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교과 등급 분포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의 분포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19, 20, 21년도가 되어지면서 최저점수, 지원자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도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2019년도에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3점대 후반까지 나왔어요. 그쵸? 4등급 초반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3등급 후반대의 점수대에서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3등급 초반대에서 합격생이 끊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건 경희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입시의 방향이 학생부 교과 비중이 커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사고든 일반계든 간에 결국은 교과 성적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아시는 것처럼 수상 경력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과 성적이에요.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2022학년도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냐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더 짧아질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3점대 초반이나 3점대 중반이나 4점대 초반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 쪽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보게 되어지면 결국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경희대를 혹시라도 생각할 때 자사고 학생들만 선발하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희대학교의 지금 최초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 자, 2019년도에는 대부분 1.5 이내의 성적대에서 학생들이 이 정도 분포가 되어졌으면 2020년도에는 폭이 더 좁아져요. 2021학년도에 폭이 더 좁아져요.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으로 봤었을 때 1.1에서 1.3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하는 비율이 약 1.34 정도, 최종 합격자는 1.2 이내 정도의 성적대는 가져야 경희대학교에 합격할 점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뭐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종합 학과 모집이나 또는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은 과연 자사고 중심으로 뽑느냐 일반고 중심으로 뽑느냐 이런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학에다 전화를 해서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학교는 자사고 중심으로 뽑나요? 일반고 학생은 뽑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자사고 학생들보다 우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 학생들만 뽑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사고든 일반고 학생이든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선발하는 기준과 방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성균관대학교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실제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이나 대학의 전형 방식들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는 자사고 중심의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큰 거는 맞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 대략적으로 3대7 정도의 3대7 정도의 비율일 것이다. 그러니까 3은 일반계 고등학교, 7은 자사고 중심의 학생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고, 성균관대를 표현하자면 2대8 정도의 비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합격을 노리실 수 있어요. 단 뭐냐면 그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나 부모님이 볼 때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보면 경쟁력이 있다.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전국의 다양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생부를 비교 분석하면 사실 학생부에 많은 블러핑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과 등급 분포들을 보고 우리가 확인한 점은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의 선발 비율이 틀림없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내신의 폭이, 다시 말하면 50% 합격생의 내신 등급의 폭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도 결국은 내신 성적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1.1 정도의 내신 성적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폭은 3점대 초반이나 2점대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합격생의 성적은 대략적으로 1.25 이내 정도가 돼야 될 거고요. 자사고도 물론 자사고 나름이긴 하지만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은 2점대 중반 정도의 성적대는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 우리가 이제 교과 성적이 얼마면 어느 대학 붙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건 학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자, 면접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경희대학교 면접이 사실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보다도 상황 면접을 실시하거든요. 상황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왔었을 때 의대 같은 경우 MMI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나 상황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경희대학교 2021학년도의 문제지를 보시게 되어지면 참고로 보시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통상 5년여 정도의 개발 및 임상시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1년 미만의 연구 및 시험 기간을 통해 개발한 땡땡땡 제약회사의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 승인한 백신의 취약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상황 제시면에서 나와 있는 면접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과학적 지식,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은 사실상 거의 공통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문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1500자에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있고, 2번 문항에서는 타인과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의 과정 800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배울 점을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3개 문항에서 1500자, 800자, 800자로 해서 일반 대학의 자기소개서 공통문항과 동일하고 해요. 작년도에는 경희대학교 4번 문항이 좀 길었죠. 그렇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었지만 올해는 다른 대학과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경희대학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경희대학교 예상 지원들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경희대학교는 최초 합격자의 성적이 1.05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교과 평균이 1.40, 최저 합격자의 점수가 3.3 정도라고 하면 결국 합격생의 내신폭이 매우 넓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학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방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희대학교를 상향 지원 목표 대학으로 삼아서 원서를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사고에서 일반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경북대나 아주대나 가천대, 단대, 천안 같은 원광대 같은 학교처럼 내신 성적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대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원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한양대학교나 중앙대, 인하대 같은 학교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경희대에 몰릴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뭐냐면 경희대학교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희대를 생각하고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올해 우리가 2022학년도에 선발하는 모든 의과대학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이 어디냐라고 꼽으면 제 생각으로는 경희대일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유는 경희대가 이만큼 7가지 이유로 문이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원서를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실제 원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수능 최저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그냥 써보는 원서 지원, 하나 남으니까 그냥 써보는 원서 지원, 가고 싶은 대학이니까 한번 써보는 거, 또는 수능 체제가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써보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정말 경희대를 타깃으로 삼아서 합격을 목표로 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